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3일 월요일 밤 11시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지금은 예비역 육군대장입니다. 언론에 많이 이름이 올랐던 분입니다. 이른바 공관병에 대한 무슨 갑질,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적 언론 보도와 이 정치 권력의 수사가 결합되면서 생사람을 잡은 경우죠. 왜냐하면 공관병 갑질은 처벌 대상이 안 됨 해가지고 판정이 났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뇌물 혐의 수사로 진행이 되었다가 그마저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역 상태에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일부러 모욕 주기 위해서인지 제대로 시키지 않고, 전역을 시키지 않고 거의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군복을 입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수모를 준 것은 국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세력의 장난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 수사와 재판에 관계했던 사람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부담을 들고부터는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을 쓴다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오늘날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표현력이 좋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수사 등등을 한국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류 세력은 자유민주 반공 세력이라는 뜻인데, 그걸 교체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남북 대치 관계입니다. 민족 사이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반공 자유 세력을 밀어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수학적으로 명백합니다. 오늘 이 문화일보에 시평을 썼는데 제목이 군 통수권도 감시와 견제 필요하다, 이런 제목의 글은 처음입니다. 저도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은,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사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착상을 하고 글을 쓴 사람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그 담긴 의미가 국가 존망, 체제의 보존, 대역죄, 반역, 여적죄, 내란죄, 외환의 죄, 이적죄 등과 연관되어지는 아주 엄중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제가 통수권의 주체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한국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는 단서가 있다. 건군 70년 통수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군에 상처 주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통수권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도 처음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를 견제 감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분이 쓴 글이 왜 중요하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이분이 쓴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의 정치 체제에 따라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다르다. 대통령인 경우도 내각 총리인 경우도 있다. 입헌 군주가 행사하는가 하면은 국방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란은 최고 종교 지도자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시대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은 등장 후인 2016년부터는 국무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부여되어 있다. 참고로 헌법 제74조 1항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로 부르는 근거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이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군에 대한 통수 권한은 대통령에게 별도로 부여된 것이다. 군이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정신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인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라는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셈이니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뚜렷이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그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 평화는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은 군 통수권자의 언어는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군대에 평화를 강요하면은 국방 태세가 흔들리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군의 정치적 중립도 여러 곳에서 훼손되고 있다. 아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말은 점잖게 했지만 평화를 강요하면 안 되죠. 평화를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더구나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평화를 강요한다? 어느 선택이 탁월합니다. 이번은. 건군 70년을 넘긴 한국도 군 통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는지 냉철하게 접근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의 절대적 배타적 권한이나 성역인 양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는 아무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고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의 절대적 배타적 권한이나 성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헌법 제74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중요한 국정의 일부로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의 시기든 위기의 시기든 국가 주요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하고 초당적 안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나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나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면 좋을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행태를 지금부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전 육군 대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육군 대장이 사드 배치 총지휘관이었어요. 첫째, 우리 군에 불리하고 불공정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이제 평화가 왔다면서 국방 태세를 이완시키는 것은 군 통수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에 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에 불리하면 누구한테 일 없습니까? 북한군에 이로운 건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북한군에 이로운 행동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좀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우리 군이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배경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가? 대책은 얼마나 확고한가? 국회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셋째, 군 지휘부 인사가 능력 위주 인사 원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정 출신 배제의 결과인가? 특정 출신 배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허무맹랑한 걸로 밝혀졌지만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를 하면서 누구를 배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특정 세력을 배제한다? 대통령이? 그게 군 통수권의 합법적 행사를 볼 수 있느냐? 넷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군의 정상적인 군사적 평가가 보장되었는지 정치적 평가를 요구한 일은 없는가? 했죠.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 발표했다고 해놓고 40분 뒤에 갑자기 발사체로 바꾸더니 지금은 그게 탄도미사일인지 그냥 미사일인지 크루즈 미사일인지
아직도 분석 중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허위 보고를 지금 강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만약 거기 내려왔으면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헌법 제74조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뜻을 포함한 문제 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임에도 서해 수호의 날에 2년 연속 불참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연평도 등 서해에서 적과의 교전에 의해 발생한 55명의 전사자를 추모하는 행사다. 첫 해는 베트남 방문 때문이었지만 올해는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군을 경시한 것 아닌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경제 강국의 기틀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군의 70년 역사. 이를 고양해야 할 군 통수권자가 건군 70주년 행사를 고의로 축소하고 싸이 공연으로 대체한 것 역시 같은 맥락 아닌가? 포항 헬기 사고로 5명의 국군 장병이 순직했을 때도 조문을 가지 않았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조문을 갔다.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집단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흔들림 없이 오직 국가 방위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핵심 개념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수권의 올바른 행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조치가 많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해가지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편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형사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는 이런 측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군 통수권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만약 군 통수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거나 잘못된 행사로 안보에 역행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찌감치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반군적인 운동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견제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군의 근거인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행위, 그리고 유엔에 가가지고 김일성의 남침 전쟁을 내전이라고 한 것,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왜 침묵했느냐 하는 항의성 글입니다. 지금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집 밖에 나가 하루만 돌아다니면 체감할 수 있는 민심이다. 그러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필자의 지난 40년 군 생활 중 지금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없었다. 군이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국민과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글입니다. 이거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는 글입니다. 정면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통력을 쓴다든지 선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헌법의 무기로, 헌법 74조라는 무기를 들고 박찬주 예비육군 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수권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74조의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은 국토의 보전, 국토의 독립,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며 평화적 자유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66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을 특정 집단을 위한 봉사자로 만들므로써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그 공무원 중에서는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헌법 제5조에 의해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는 국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좌파 정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좌파 정권을 추종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 언젠가는 군형법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허위 보고한 자부터 군형법의 적전 허위 보고에 해당되고, 이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형입니다. 감사합니다.